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셀럽 병사의 비밀, KBS 채널 7에서 방송되는 셀럽 병사의 비밀이 한 달여간의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송혜 선생님 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송혜 선생님 편이 진행되자 이찬원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이 방송에 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송혜 선생님은 이찬원 씨에게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찬원 씨는 전국 노래자랑과 더불어서 오늘날 이찬원 씨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셀럽 병사의 비밀은 그 셀럽들이 삶의 마감을 어떻게 했나,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을 했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결국 송혜 선생님은 자연사, 아프지 않으시고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돌아가신, 나이 먹으면 누구나 소망하는, 누구나 갖는 바람, 송혜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래 고생하신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 그 돌아가실 즈음에는 병이 조금 있어서 그 병으로 음식을 많이 못 드셔서 체중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면 큰 통증 없이 아주 복스럽게 복 있게 돌아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습에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혜 선생님이 편찮으시지 않고 많이 아프시지 않고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송혜 선생님의 평생의 그 송혜 선생님 나름대로의 원칙, 규칙을 칼같이 지켰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목욕, 그것도 4시에 목욕탕을 찾는 이유는 그때 목욕탕이 물을 가는 시간이라 그럽니다. 깨끗한 대중탕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서 목욕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것을 규칙적으로 지켰다는 거. 지방 녹화를 가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목욕탕을 찾아서 반드시 그곳에, 지방 공연 때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는 그 모습, 어쨌든 이렇게 완벽한 모습 뿐만 아니라 송혜 선생님은 많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BMW, 버스, 메트로, 걷기, 즉 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았다는 거. 평상시에 이런 건강관리가 송혜 선생님을 큰 고통 없이 자연사 하는데 큰 도움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송혜 선생님의 이러한 습관은 32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서도 32년 동안 딱 하루 녹화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 전주에 폭염, 땀을 뻘뻘 흘리고 무리를 하고 녹화를 해서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입원하는 바람에 딱 한 번 녹화에 불참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자기 관리가 완벽하다 보니 제작진들과의 충돌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니까 그 PD들은 내가 제작자인데, 아무리 송혜 선생님의 파워와 인기가 많지만 이런 것까지 아마 참견을 하고 갈등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나 녹화 안 해.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을 하차했다 그럽니다. 하차하고 7개월 만에 결국 제작진들이 가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송혜 선생님이 그럼 언제부터 이 가요 무대에
MC를 하게 됐냐? 송혜 선생님은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교통방송 같은 프로그램에 17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들이, 서울 예전 다니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와서 덮친 거죠.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안전과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자진 하차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영화배우 안성기 씨의 형 안인기 씨가 아마 이 KBS의 PD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61세인 송혜 선생을 찾아가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하냐 하고 송혜 선생님을 일으켜 세워서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2년 동안 94세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했고 현역에서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러한 쾌거,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4세 때 이때 이찬원 씨가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더군요. 84세 때 단독 콘서트를 하셨다. 84세에 단독 콘서트를 하셨다.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전국 공연을 한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까지 가서 동포 노래자랑을 했고 특히 북한까지 가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하고 오셨는데 이때 송혜 선생님은 38 따라지라고 역시 북한에서 온 스스로 38 따라지라고 부르는 부모님과 헤어져서 본인만 남한으로 오는 바람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한없이 쏟아내는 그런 영상도 자료 영상으로 이날 방송이 됐습니다. 정말 실향민들의 이산 가족들의 이 아픈 가슴, 한 인간이 나쁜 생각을 먹으면 지구를 얼마나 암흑세계로 만드는지 또한 이 송혜 선생님 사례에서도 우리는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MC를 하면서 큐시트나 대본을 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대본을 그 나이에 다 외우신다 그럽니다. 다 외워서 그 지역 가는 지역마다 지역 정보, 출연자가 이름이 뭔지 무슨 노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다 외운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뇌도 쓰면 쓸수록 발전한다는 그것을 송혜 선생님이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이찬원 씨는 선생님의 장수 비결은 이렇게 뇌를 계속 쓰면서 인지 기능을 높이고 그 인지 기능이 몸에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송혜 선생님의 건강 비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똘똘한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찬원 씨는 정말 똘똘한 사람이에요. 검소하고 자기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켜온 그 결과가 오늘날 송혜 선생님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찬원 씨, 하늘나라에 가셔서 못 만났던 어머니, 또 아내, 먼저 간 아들과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축원을 했습니다. 이날 송혜 선생님은 정말 송혜 선생님 있는 곳에는 임영웅 씨, 송가인 씨, 이찬원 씨, 정동원, 또 오마이걸의 승희라는 그런 사람들 다 있었다. 송혜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찬원 씨는 가수가 되고 나서
초청 가수는 오른쪽에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초청 가수로 초대를 받아서 전국 노래자랑에 갔을 때 선생님은 그곳에 안 계셨다. 정말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얘기까지 안타깝게 했습니다.